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 코치 이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다가 어떤 걸 좀 같이 해보고 싶거든요. 배우들에게 항상 이렇게 달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본이었거든요. 칠판에 대본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칠판이 작아서 끝까지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중간 이하는 생략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전체 대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 대본을 받게 되면 그 신 대본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이 자식하고 이제 친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로 신이라는 대본이 구성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러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슈룹이라는 작품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대본으로 나와서 제가 이거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대본을 막 사용하면 안 돼서. 슈룹이라고 이게 대본집으로 나오게 돼서 그 부분 중에서 이거 어떤 몇 화의 48씬을 제가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자,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드라마 대본은 신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거든요. 여기 신 48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앞에는 뭐야? 신 47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요 신 다음에는 뭐야? 신 49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쭉 가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신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건지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신 번호가 적혀 있고 그 옆에 궁궐일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치고 오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 넘버, 장소, 때 규칙입니다. 신을 구성하는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화령이 이동하는데 콤마 쪼르르 따라붙는 태소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죠? 사람 이름 같은데요. 태소용 써 있고 옆에 간격 있고 마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마. 그 다음에 밑에는 화령 써 있고요. 그 옆에 가로치고 친근한 말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넘버, 장소, 때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상황입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 그렇죠? 이걸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행동 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화령이 이동하는데 쪼르르 따라붙는 태소형. 화령이라는 인물이 이동을 하고 있다요. 근데 쪼르르라는 상태로 따라붙고 있는 태소형. 그러니까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따라가요.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행동지문.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걸 지시하는 문장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보면 여기다 가로친 거 있죠? 가로친 거. 친근한 말투, 애교 있게 웃고 무심하게 무슨 소리? 아니 왜? 물음표 하는 표정. 가로친 것들도 다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얘도 지문.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지문. 근데 보세요. 여기는 뭐야? 뭐가 또 궁금해 왔는가? 이거는 뭐예요? 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하고 지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넘버, 장소, 때, 지문들,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 신에서는 누가 등장하는 거죠? 태소형하고 화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두 인물들에게 딸려져 있는 뭐가 있어요? 대사. 이것들이 있게 됩니다. 대사.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 대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신 넘버, 장소, 때, 그리고 지문,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명칭, 그리고 그 인물들 옆에 그 인물이 하게 되는 대사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 대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명료하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얘를 안 봐도 떠올라야 된다. 이거 외에는 일단 절대로 없습니다. 희곡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드라마 대본이었거든요. 시나리오도 영화 대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인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배우에게 처음에. 예.
우리는 항상 이 대본이 뭐였습니까? 음악가들에게는 악보였습니다. 우리 배우들에겐 얘네들이 악보 같은 존재거든요. 악보는 어떻게 돼 있어? 오선지 5개의 줄로 쭉쭉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뭐 높은 음자리표, 뭐 쉼표, 그 다음에 뭐 음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는 대본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얘는 일단은 설명하느라 끝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신대본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짠! 자, 이번에는 다른 신이 생겼네요. 자, 이번 신을 보면 또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여기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의 첫 번째 신이라고 신 넘버 1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뭐야? 여전히 똑같이 뭐가 적혀 있죠?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호수공원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찍 쳐서 뭐야? 이른 저녁, 그쵸? 시간, 때 아니겠습니까? 오, 완전 똑같네요. 그쵸? 앞전에 보셨던 신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건 조금 다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한 줄짜리 지문이었는데 오 마이 갓, 엄청나게 긴 지문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하영 써있고 옆에다가 이라고 에펙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소리거든요. 소리 효과다. 그래서 뭐예요? 하영이라는 사람의 소리 효과, 날 압니까?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날 압니까? 라는 뭐만 나온다? 소리. 목소리만 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게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아까는 뭐야? 중간이야 생략. 이거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였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구성 요소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펼쳐나가는 방식이 신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쭉 보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한 햇살 비치는 평화로운 해질녘 호수공원 풍경이 하영의 시선에 차례로 느리게 걸린다. 저만치 보이는 호수 위로 윤슬이 찬란하게 부서지고 풀밭에서 뛰노는 강아지를 어설픈 걸음으로 아장아장 쫓는 아이, 벤치에 앉아 무릎 베개를 한 연인, 돗자리에서 간식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 등 저마다의 시간을 즐기는 행복한 소음들과 큰 숨을 반복해 내쉬는 하영의 느린 호흡 소리가 하영의 귀에 박힌 듯 번갈아 크게 들리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걷는 하영의 느린 발걸음이 슬로로 걸리는 데서 하영의 목소리가 나랍니까? 라고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여기에는 배우에게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이요, 감독님, 촬영 감독님, 예를 들어서 조명, 또 뭐 있죠? 소품, 그렇죠? 사운드. 네, 이런 모든 분들에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 던져줬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배우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뭘 줬다? 일, 악보를 던져줬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주세요. 어떻게 찍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도 신문에 대본상에 누가? 작가가 던져줍니다. 아까 그거하고는 구성 요소는 같지만 요 신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끝났고요. 다음 잠시 후에 또 다른 신으로 제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진짜 제가 돌아왔네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여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신 대본이 갖고 있는 구성으로 봤을 때 여기 신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야? 영등포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이라고 뭐가 쓰여 있죠? 장소입니다. 찍! 슬래시 다음에 뭐야? 아침. 또 시간 또는 때가 또 등장했네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지문이 이렇게 쫙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영이 나오길 기다리는 준식, 태구, 일영 외 형사들 하고 보세요. 가로치고 구화, 신 84 가로 닫고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식은 뭐야? 요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문은 아닌데 싶은데요. 이건 구화. 이게 드라마가 보면 1화, 2화, 3화, 4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예요? 구화 부분에 신 84번 신에 등장했던 일영 외 형사들이 여기에 등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영과 영수가 함께 사무실 들어서며 다들 하영이 무슨 말을 할지 집중하고, 여기까지 행동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문이라는 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한 글도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씬 보면 뭐예요? 스태프들, 카메라 감독님, 조명 스태프들, 그리고 얘는 또 뭐예요? 정보. 뭔 정보? 등장했던 배우들의 정보. 요거하고 유사한 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배역들 중에 어떤 배역이 있어요? 주연, 조연, 또 뭐가 있죠? 조단역, 단역,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미지, 단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지문에 어떤 정보가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어요? 등장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영, 일동이겠죠? 일동, 하영, 일동, 영수, 하영, 일영, 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문들이 제시돼 있고, 그리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여기 준식에게 남짓해도 전략적인 신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컷투라고 영어로 써 있네요. 그렇죠? 이 컷투라는 거는 원래 씬을 잘라서 그쵸? 그걸 잘라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컷해서 없애라고. 그 다음에 투 뭐예요? 진행형이잖아. 그쵸?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것과 여기 사이에 진행이 되긴 하는데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잘라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걔를 생략하고 어디서부터? 하영의 주변에 모여들어 아무렇게나 자리 잡고 앉은 형사들. 그죠? 하영의 말을 진지하게 듣느라 몇몇은 메모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떤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은 별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드러낸 겁니다. 그럴 때 컷투라는 거를 대본에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 대본들을 보게 되면 저 컷투라는 것들을 아주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라마 대본에 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지 절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이어서 이런 시간들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 있으세요? 연기를 잘하는 것과 이 구성을 아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하, 그게 잘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이 구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큰 차이는 뭐냐면 대본에 어떤 식으로 연주해 주세요라고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본이 뭐라고요? 악보였으면 악보의 뭐 쉼표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어떤 길이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글자화시켜서 문자화시켜서 기호로 나타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데? 음악으로 따지면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거가 똑같습니다. 배우도 대본을 읽고 대본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얘를 연기하고 담아내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누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배우가 아니다. 정확하시네요. 예, 그래서요.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또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상대방 배역의 행동 지문과 예. 대사는 보지 않아도 되나요? 왜냐면 저는 제 배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음악으로 예를 들을게요. 예. 음악이 만약에 교향곡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바이올린을 켜는 연주자면은 내가 하는 부분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겠죠? 왜요? 나는 거기 악보에 보면 바이올린 파트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흘러가면서. 그럼 내가 할 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왜 안 된다고 판단하세요? 이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만약에 지휘자께서 날 죽여버릴 텐데. 그쵸? 실제에서는. 왜 그런 거죠, 사실은? 조화가 그럼요. 전체 음악과 전체 드라마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아야 내가 어떤 역할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이 드라마를 음악을 연주할 때 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폐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멋진 드라마 씬을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질문 하나만. 예, 괜찮습니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배우들이 내가 맡은 배역의 대사를 씬에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뉘앙스를 부여하고 뭔가 이게 연기하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런 유혹에 사로잡혔었고 그런 짓거리를 과거에 했었지만 해본 결과 큰일 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 큽니다. 제가 구성 요소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내 가치관, 내 생각, 나의 결정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문의 역할, 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지문 안에 설명되어 있는 그리고 장소, 번호, 때 이런 것들이 왜 유기적으로 이 안에 다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다채롭게 담겨져 있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분석의 방향성이 누가 써주신 대로 잘 안 가게 돼 있다? 작가가요.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게 되고 자기 기준에서 딴 데서 놀게 됩니다. 예. 해보시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막는 거라서 그냥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죠.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배우긴 하지만 그 순서대로 배운 것들이 되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어디에 토대를 두고 내가 순서대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할 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래간만에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신대본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들을 가져보십시오. 아주 재미난 놈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연기 코치 이정무였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배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